예, 발표를 맡은 송기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한 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인사를 드렸더니 돈은 되지만 재미없는 프로젝트와 돈은 되지 않지만 재밌는 프로젝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민간 기업에서 GIS 관련된 프로젝트 하는 사람의 꿈은 돈도 되고 재미도 있는 프로젝트 하는 것일 텐데요. 그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해 주신 것처럼 원래 발표 내용이 프린트된 거에는 이 내용이 아닐 텐데 그 프로젝트 담당하는 분이 어제 발표를 하셨고 제가 그 내용을 그분만큼 잘 설명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1년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가게를 여는 창업자가 100만 정도 통계에 잡혀 있고요. 같은 해 가게 문을 닫는 사업자가 89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가게 하나당 평균 창업 비용이 조사에 의하면 7,500만 원이라고 하니 대략 1년에 75조 원 정도가 창업에 쓰이고 거의 한 65조 정도가 공중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창업과 폐업 사이에서 뭘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뉴스에 보면 종종 우리가 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쪽의 창업 데이터를 챙겨봤더니 5년 후 살아남은 이제 비율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해요. 만만치 않은 거죠.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지금 있는 회사 까부지 말고 그냥 다녀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우선 창업을 했고요. 먹고 마시는 쪽의 창업자들 좀 살펴보면 가장 안타까운 통계가 지금 보여지는 통계예요. 생계형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좀 알아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경기도에서 발주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자유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과. 그 중에 하나 잡은 과제가 상권 분석 관련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미국의 중소기업청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가 박스를 검은색으로 쳐왔는데 20곡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희 후진 번역 실력으로 이제 옮겨보기 이렇습니다.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원하는 사업이 뭔가? 이상적인 고객은 누구인가?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차별점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창업자들은 얼마가 필요한가? 누가 나의 경쟁자인가? 이런 이제 20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정작 제가 이 20개 질문을 한 번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창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창업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관련된 정보, 전문가의 조언 어떻게 받을 건지를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화면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긴 하나 어떤 게 없냐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건지, 사업계획서에 뭘 담아야 될 건지에 관련된 친절한 안내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창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 가게를 어디에다가 차리면 좋을 건지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도 여기 지금 제가 번역해온 것처럼 자기 브랜드 이미지, 아무리 그 가게가 작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브랜드 이미지, 경쟁, 지역 노동, 시장, 미래 전략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선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창업 현실은 생계의 위기 때문에 급하게 창업하다 보니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창업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했던 건 뭐냐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는 창업자들 성공을 이렇게 잘 소개함으로써 각자 자기 처지에 맞는 그런
성공 노하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제 눈을 끄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커피 전문점 이야기인데요. 그럼 정말 커피 그러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스타벅스의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한 인터뷰 내용에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스페이셜 모델링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스타벅스의 위치와 관련된 매출을 분석을 했고 고객을 분석을 했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노하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스타벅스의 글로벌 CEO를 맡고 있는 아서 루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낸 책이고 배울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장을 좀 넘겨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스타벅스는 잠재시장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가 주목하는 고객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 사무 전문직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핵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약 400개가 넘는 주요한 메트로 시장이 있긴 하나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숫자는 전체 득수가 한 30위권이지만 스타벅스가 생각하는 핵심 고객으로 다시 이걸 재산정해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은 이렇게 부각되더라.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GIS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GIS 어떻게 쓸까 그 상세한 내용을 책에다가 발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GIS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형에 방정식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QGIS 컨퍼런스에서 ESI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익서스 네,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는 컨퍼런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하나 짧은 하나 편집해 왔습니다. 원래 분량은 한 40분짜리인데요. 제 발표 시간이 일단 20분이고 이걸 그대로 틀 수 있는 용기가 저한테 없어서 한 2분 정도로 압축해 왔는데 내부에서 쓰는 솔루션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거여서 그냥 GIS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구경할 만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저에게 동시 통역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what is the magic behind the 20,000 plus stores we have worldwide? Is Atlas for mainland China, where we currently have 1,200 stores? Here are some of the many layers that are integral to her decision making around new stores. Things like trade areas, retail clusters and generators, traffic and transportation nodes, and demographics. After analyzing a new market and neighborhood, Penny utilizes Atlas to pinpoint new store decisions. For instance, in this part of Nanning, 3 new office towers will be completed over the next 2 그 months. 중국 지역의 출전료 설계를 지금 보여주고 Penny's 있습니다. provided a workflow window which helps her progress the site through approval, permitting, construction, and eventually opening. This is how we start with the idea of a new store. And the same thing happens here in the US. They're constantly renovating and improving existing stores to keep them locally relevant. One example is the Clover Brewing System. 이 클로버라고 하는 게 잘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프리미엄, 스타벅스 중에서 프리미엄 매장을 스스로 이제 클로버라고 부르고 있고 Here we are looking at coffee purchase patterns along with current coffee house locations. We've integrated this into our 커피와 관련된 소비 business 지역에 이제 millions of 자기가 records 조합을 every day. 이용해서 Our business customers care about 콘서트를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dicators. Here we are connecting to AccuWeather. 지금 바탕에 이제 색깔이 변하는 지도는 온도 지도입니다. 당연히 저도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It's really hot out. Some people prefer 아이스를 마실 it. 거고요. 그리고 추울 때는 이제 This 따뜻한 걸 forecast 마실 the temperature 텐데 data can help localize our 온도하고 data. 매출하고의 One example 상관 is over 분석을 in 한 Memphis. 것 같아요. It's going to be 제가 really 보기에는 hot. 매우 상식적인 We 분석이라고 can select a group of coffee houses and get detailed information on past and future weather patterns, as well as store characteristics. We can use this to geo-design a localized promotion for Frappuccinos, helping us 지금 anticipate 이제 what our customers 각 want. 매장마다 by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인 것 We 같습니다. also look at major events.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컨퍼런스가 벌어지고 Let's go 있는 to San Diego and see what's 것처럼 이 happening. 샌디에고 지역의 행사
행사들이 뭐가 이제 진행되는지를 매핑해서 일정이나 그거에 따른 이제 매출과의 관계, 또 매장의 준비 As you 이런 can imagine, our 것들을 local 따라서 places will be serving a lot of customers. 더 좀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러분이 전체 40분짜리 분량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한 번 창업에 실패했는데 다시 재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게 첫 번째 실패를 극복을 하고 두 번째 괜찮은 창업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답변한 내용인데요. 입지 선정 관련된 답변이 높게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결국 일반 창업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창업 자금, 두 번째가 뭘 할 건지 창업 아이템, 세 번째가 입지.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숙제인데 GIS라고 있는 제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템도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제 처제가 최근에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는데 그 아이템도 제가 잘못하면 멱살을 잡힐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가게를 어디다 낼 건지와 관련해서는 같이 발품을 팔면서 가게를 정했는데 오픈한 지 3년이 됐는데 다행히 아직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GIS 한다고 이제 잘난 척 했는데 만약에 그 가게가 입지 선정이 실패해서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 집안에서 매장당하지 않았을까.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경기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아주 압축적으로 저에게 남은 한 8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소지를 매핑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커피 전문점이 14,000개 있다는 건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서울에는 1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를 나눠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회사 내에서 동료들에게 내기를 했는데 저는 틀렸어요. 20대가 전체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물론 이거는 카드 결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 회사의 점유율과 현금 매출이 빠진 거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 실물 경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커피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경기도에서는 20대였습니다.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관심이 뭐였냐면 14,000개 커피 가게에서 먹는 전체 수도 중요한데 매출 상위 10%에 속하는 잘 되는 가게 소리예요. 아니 매출만 많으면 잘 되는 가게인가 라고 질문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것처럼 그 가게의 임대료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봐야 되고요. 수익률도 봐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3개월의 프로젝트 기간에 14,000개의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훌륭한 가게를 뽑아낸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의 위험함이 있지만 매출 상위 10% 가게만 뽑아서 좀 패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놓고 봤더니 상위 10%에 속하는 장사 잘 되는 가게의 특징은 20대 매출 점유율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거꾸로 던져봐야죠. 20대들이 도대체 커피 전문점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커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커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야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재밌는 케이스 2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창업 시장의 와중 과다한 경쟁 속에서 그 14,000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매장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퀴즈헤스에다가 제가 매핑한 가게들의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몇 개인지 제가 카운팅했더니 197개가 경기도 안산 한양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신용카드 회사 기준으로 매출 상위 10%는 된다고 판단되는 가게가 1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뽑은 가게는 어떤 가게냐,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그 기업 브랜드의 힘을 갖고 있을 거고 그 운영 노하우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가게는 이 가게는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고요. 이 가게를 왜 고객들이 많이 찾는지
이렇게 저렇게 데이터하고 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이 가게는 샌드위치를 굉장히 먹을 만한데 합리적인 가격에 착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가게로 학생들로부터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서는 이 가게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권의 또 하나 가게인데요. 이 가게의 특징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이 혼자 가서 공부하거나 둘이 가서 세미나하거나 여러 명이 팀으로 뭔가 하기 굉장히 편리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손으로 리포트를 작성했던 시절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요즘엔 아마 그런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와이파이하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가게는 저는 한 번도 아직 제가 다니는 카페에서 이렇게 전선을 발로 밟으면 깨질까 걱정을 해서 익스텐션을 이렇게 따로 끌어주는 가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한 배려처럼 느껴졌고 학생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진들은 이제 이 카페 안에서 학생들이 머무르기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공간이 배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요즘에 카페를 잘하려면 소식지도 발행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메리카노를 컵에 담아서 준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학생들과 동네에 소식을 담아서 이 가게가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간단치 않다.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이유는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고 경쟁자가 굉장히 같은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매출 실적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뭐였냐면 재방문율이 높은지를 봤거든요. 얼마나 단골 고객들이 꾸준히 이 가게를 찾아봐 주는지 끄내기 손님 말고 그 데이터를 살펴봤었는데 이 빌딩 안에 들어가서 안내센터에 갔더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노란 스티커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한 빌딩 안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15개가 현재 장사 중인데 제일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LG25시 하나 있어요. 여기도 커피를 팔아요. 저건 커피 전문점이 아니었기 제가 제외했습니다. 이 가게는 스타벅스에 바로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게였고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 이 브랜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보통 이 가게가 쓰고 있는 매장이 이걸 한 칸이라고 치면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는 저걸 5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 면적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5대1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제가 구경하고 싶었지만 이게 스타벅스는 본사 매출로 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타벅스 매출과 이 가게 매출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14,000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가게의 매출 동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영업 실적을 갖고 있다 이게 상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게의 한쪽 문에서 제가 등을 대고 찍은 사진인데요. 모두 다 착석을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매장 규모가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좀 개인적으로 더했어요. 기업에 다니던 한 사람이 창업을 한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인생에서 좀 담을 만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틈새 시장은 바깥에서 안 보인다. 뛰어들어야 보인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 시장은 외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유기농 농사나 와인 시장처럼 보급화되거나 까다로워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했고 이 이제 창업자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3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커피 시장에 대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 아르바이트생과 회전율이 중요해라고 하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르바이트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식생활이다. 그래서 바리스타를 전문 연구원처럼 대우를 하고 이분들이 물과 커피와 온도에 대해서 정말 차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것,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기동량원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자 지도 한 장인데요. 특별할 거 없는 지도입니다. 대단한 거 없는 지도입니다. 제가 상권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변수를 참 많은 걸 넣어서 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넘는 그런 요소를 체크하기도 하지만 항상 좋은 솔루션, 좋은 모델링은 단순하지만 실천적인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좋은 솔루션과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저기 보면 지금 세계 야구 시합의 명칭 같은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WAC는 뭐냐면 이 W 보면 뭐냐면 이 블록 안에 경쟁점 숫자가 3개 미만이면 약하다라고 하는 영어 기호로 썼고요. 9개 이상이면 정말 경쟁이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칠하는 거 지하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이제 강할수록 블럭의 색깔은 진하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고객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저 위에 아파트가 보이는 이 지역은 당연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여성 고객이 중요할 겁니다. 반면에 기업체가 몰려있는 곳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연령대인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이 어느 시간대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줄 건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주중이냐 주말이냐 오전이냐 오후냐 심야냐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그 상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재밌는 거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약 14,000개의 커피 전문점을 이 경쟁 강도로 세 등급으로 나눠보면 커피 전문점 중에 절반에 가까운 약 45%는 세계의 경쟁이 안 되는 블록 안에 커피 전문점이 3개가 안 되는 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감자탕집이 몰려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견해 하나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근데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여기도의 경우에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800개 점포를 분석해 본 결과 경쟁 강도 굉장히 치열한 곳에 실제 점포는 17%가 분포되어 있지만 상위 점포는 약 30% 정도가 포진되어 있고요. 중위 경제권, 그 다음에 경쟁 강도가 약한 곳에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는 또 그 강한 곳에서 요구하는 그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자기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느 상권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제한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의 결과로 배우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공공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행한 프로젝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